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6가지 보험 중 단 하나라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보험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험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보험금과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해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셔서 보장을 훨씬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뒤에 후회하실 일 없도록 해지하면 안 되는 6가지 보험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실손의료비의 한 종류인데요.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비는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확히는 보상 한도가 달랐다는 건데요. 실손의료비는 입원 시에 어떤 곳은 3천만원, 어떤 곳은 5천만원, 어떤 곳은 1억 원 등 보장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실손보험이 표준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서 가입하는 보험사의 상품마다 모두 다 달랐던 거죠.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의료비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이 나누어진 상해 입통원 의료비, 그리고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 이 2가지입니다. 가입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상해 의료비는 입원을 했을 때 한도 3천만원, 5천만원, 1억 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원 한도는 10만원에서 30만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 5천원을 공지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을 하시던 통원을 하시던 상관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본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100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한도가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관계가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 당연히 1000만원의 실손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어차피 둘 다 100% 보장 한도니까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랑 1000만원인 실손이랑 당연히 비교도 할 필요 없이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희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MRI를 찍었는데 병원에서 8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원 한도가 10만원이신 분들은 나머지 70만원을 다 내 사비로 본인 부담하셔야겠죠.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상관없이 가입 금액 1000만원이면 8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통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오던 1000만원이 나오던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4세대 실비는 통원 시 20만원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상해 의료비의 통원 1000만원은 굉장한 장점이자 앞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100% 전액 보장받습니다. 통원을 하셔도 50%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혹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습니다. 산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는 비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3년 이내 교통사고가 났거나 산재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내 실비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이다 하신다면 보험증권을 찾아보셔서 일반 상해 의료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 사고라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치료받으신 내용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실비보험 처리해봤자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비급여 치료니까요.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라면 입원, 통원 구분 없이 100% 보장이고 거기에 약제비까지 100% 보장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탕약을 지어 먹어도
100% 보장이 가능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보험인 거죠. 그리고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에도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 치료를 보상하지 않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사고로 다치면 치아 보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상해인 경우 인레인, 올레인, 크라운, 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받으시고 또한 신체 보조 장구 구입 비용도 보상하죠.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위한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 일단 1세대 실비보험이다 보니까 현재는 가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다른 세대에 비해 비쌉니다. 더 이상 가입자가 없다 보니 내가 청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를 하면은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수 있는 보험인 거예요. 병원은 가지도 않는데 실비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간다? 부담스러워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가 나서 다리에 핀 삽입술을 한 건 보장받을 수 있지만 180일 이후에 핀 제거에 대한 건 보장을 못 받는 거죠. 180일이 지나면 해당 사고건에 대해서 평생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 상해 사고라면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상급 병실에 대한 차액 보장이 안 되고요. 현재 실비보험은 상급 병실 1인실이나 2인실을 입원했을 때 기준 병실과 차액에 대해서 50%는 보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죠.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 상해의료비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당연히 전환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보험은 200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했던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인데요. 현재는 생명사 손해사 할 것 없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죠. 이 1에서 3종 수술비의 장점은 2종 수술비에 치조골 이식 수술이 있는데요. 물론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고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1에서 3종 수술비 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1에서 5종,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처럼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지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술의 종류가 더 세분화되는 것이며 경미한 수술들이 낮은 금액의 1에서 2종에 포함되고 암 수술 또는 이식 수술과 같은 위험성이 큰 수술들은 3에서 5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은 비용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같은 질환의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더 적게 받으실 수 있고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생명사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유지를 해주시고 혹시나 현재 수술비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에서 5종 수술비를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엔대 수술비는 질병분류 코드에 부합해야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범위가 좁고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 코드로 보상하다 보니 보상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와 새롭게 나온 수술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보험은 2008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인데요. 이때 암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좀 달랐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타 피부암만 제외를 하고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일반암을 3천만원 가입하셨다면 갑상선암도 3천만원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갑상선암이 기타 피부암과 동일하게 유사암 진단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보험회사들이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일반암의 20%로 축소를 했습니다. 어떤 곳은 3천만원을 준다, 어떤 곳은 5천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유사암 진단비로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융감독원 제재가 들어와서 한도가 확 낮아졌죠.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받고 싶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1억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갑상선암은 여성 2위암에 속하고 남성은 6위암, 그리고 남녀 전체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18년부터 22년 기준으로 보면 100%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전립선암은 96.4%, 유방암은 94.3%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갑상선암에 먼저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후에 혹시나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이런 암에 걸리게 된다면 이미 일반암 진단비로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이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큰 장점이 맞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의 암보험도 유지를 하면서 신규 암보험도 보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보험은 유명 생명보험사의 여성보험인데요. 특정 생명사에서 1998년에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을 출시했었고 요실금 수술 시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은 여성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었으며 이 상품이 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요실금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도 지금보다 오래 걸렸지만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국소마취로 20에서 30분이면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은 당연히 해지하면 안 되겠죠. 꼭 유지하셔야 되고요. 해당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보상 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여성 특정암, 심질환, 뇌질환, 여성 만성질환에 대해서 수술 1회 500만원, 상피내암, 골절, 골다공증 100만원, 부인과 질환 50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보장금액이 가장 높은 여성 만성질환이 무엇을 뜻하냐면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500만원, 요로결석증에 대해서 500만원, 비뇨기계 기타 질환 요실금에 대해서 500만원, 그 외에 관절염이나 관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부전, 기타 당뇨, 위궤양, 본태성 고혈압 등 이렇게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정말 혜택이 좋은 보험인 거죠. 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는 무지외반증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무지외반증 수술도 5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한 보험인 거죠. 그리고 50대, 60대 여성분들 중에 요실금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 꽤 자주 보았는데 요즘은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병원비가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 이게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에서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손은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가입한 실비에서조차 보장이 안 된다면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어도 이 여성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00만원 보장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에 이 보험은 정말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나 요실금뿐만 아니라 요로결석, 갑상선 관련, 고관절이나 관절염, 위궤양, 십이지장, 당뇨, 고혈압 관련 등 모두에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자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고요. 부인과 질환은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보시면 유방 관련, 난관, 난소, 자궁경부 및 자궁내막, 무월경, 기타 이상 자궁, 폐경기 전후 장애, 양성신 생물 등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험이다 보니까 대부분 납입기간도 종료가 되셨을 건데 이미 보험료를 다 납입했는데 이렇게 좋은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혹 계시더라고요. 보험에는 해약 환급금이란 게 있는데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납입도 끝났고 오래 유지를 하다 보면 해약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래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급하시면 약관대출을 이용하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특정 생명사의 여성보험 상품은 해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0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악용하는 사례들과 손해율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까지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모두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평생 내셔야 하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비갱신형은 20년만 납부하면 되는 엄청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보험에 일배책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매우 중요한 특약 중 하나이고요. 이게 무슨 특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일으켰을 때 가입되어 있는 특약 한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 피해 보상액을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길가에 주차된 차의 문을 파손한다든지 산책 중일 때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다 든지 길을 걷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한다든지 거주하고 있는 나의 집에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를 준다든지 나의 자녀가 친구 집에서 TV를 파손시켜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 등 얘기만 들어봐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대인, 대물 사고여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은 당연히 보장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특약이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준비하시게 되면 증권에 기재된 친족 8촌인의 혈족 4촌 등 굉장히 넓은 범위로 보장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배책이 없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혹시 과거 본인 부담금 2만원일 때 가입하신 분들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20년도 상반기까지 판매되었던 일반암과 유사암 1:1 비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암보험입니다. 당시에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일반암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일반암 5천만원에 유사암 5천만원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유병자 보험 상품 중에서는 일반암 200만원에 유사암 2천만원으로 1:10 비율로도 잠깐이지만 판매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입했던 암보험들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내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